네, 오늘 이슈 주제 보겠습니다. 시장 전반 들여다보겠습니다. 1월 효과인가요?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자면은 유가증권 시장은 올해 들어서 9거래일밖에 안 됐는데 2%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연고점 2252포인트에 근접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 투자자들을 놀라게 한 부분 삼성전자의 저력입니다. 6만 원 선을 돌파하고 오늘도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지난 7월 이후에 이 달러 대비 6.90 위안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연동되면서 1,500원 선, 1,150원, 1,150원 선 부근까지 밀려 내려간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앞으로의 시장 그림 그려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의 신승진 연구원부터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이란 간의 사태를 딛고 또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최근의 강세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최근 지수 상승 배경은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미중 무역 갈등이 1단계 서명을 앞두면서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지난해 이제 급감했던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두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 원화와 위안화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통상 이렇게 원화와 위안화 강세 구간에서는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장도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최근 지수 상승의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세가 더 이어질까요? 혹자는 2250선 이 직전 고점 부근에선 저항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수 밴드는 어떻게 제시하고 계신가요? 네, 올해 저희 삼성증권에서 제시한 코스피 타겟은 1950포인트에서 2350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이 타겟은 지난해 예상된 2020년 이익 기준으로 제시한 거기 때문에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 이익 추정치가 상승한다면 이 밴드는 또한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가 높아지면서 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어제까지 현재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지난주에 보면은 미국과 이란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었던 지난 8일도 보면 낙폭을 축소하면서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었거든요. 이런 강세장에서는 사실 지수밴드 상단을 정해놓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서 대응하는 게 오히려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지수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 어제 중국 소비 강하고 오늘은 또 다른 종목으로 매기가 돌아서 순환매 같기도 하고 또 꾸준히 상승하려면은 이런 IT주의 강세라든지 이런 주도주가 이끌어주는 장세가 돼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쪽으로 좀 보시나요? 시장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결론적으로는 주도주 중심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고요. 최근 이 주도주 중심의 장세는 우리나라 시장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빵이라고 하는 기업들, 페이스북, 애플, 구글, 알파벳 등 이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6만 원, 하이닉스가 10만 원 이렇게 좀 주요 기업들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카카오, 네이버 등 이 IT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또 연일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이 중국과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면세, 화장품, 레저 이런 관련 주식, 중국 소비줄이 강한 상승세인데요. 이런 반등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차별화된 종목 장세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보면 통상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되던 국면에서는 이 시클리컬 주식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전날 미국 시장 화학주들이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의 지금 상대적인 소외가 더 큰 게 이번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계속해서 밴드 하단 역할을 했던 1,150원 선, 현재 임박한 상황인데다가 또 오늘 아침이었죠. 미국 쪽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해서 해제를 하면서 이 부분 역시나 또 뭔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이 원달러 환율의 앞으로의 움직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사실 이 환율은 글로벌 수급의 종속 변수이기에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난해 주요 저점이었던 1,150원이 이탈한다면 기술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 즉 이 원화 강세는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 삼성증권은 글로벌 리플레이션 환경 속에서도 이 달러화는 완만한 약세가 진행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FMC에서도 보면 연준 위원들이 그 향후 예상 금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2021년 다플라 중간값이 25bp, 즉 0.25%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정치적으로도 올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재선을 놓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한 달러화의 강세는 원하지 않는 결과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미중 무역 분쟁 1차 서명으로 인한 단기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이로 인한 위안화 원화 강세는 우리 시장 수급에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수 상단에 어떤 목표치를 딱 정해놓기보다는 지금 시장에 순응을 하면서 현재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거다. 그리고 시장의 재반 여건들이 조금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또 삼성증권의 신승진 연구원의 의견으로 들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 의견도 듣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수 더 오를까요? 그럼요. 네, 저는 계속해서 강세장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지금 뭐 자신감을 계속 가지셔야 될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실적이죠. 실적이 좋아지면 이제 EPS 전망치가 오르는데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 전망치를 제가 지난 12월 달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때가 이제 12월 달에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반등 구간에 완연하게 네. 지금 이제 반등이 되고 있다 봐야 되겠고, 네. 특히 이제 EPS 전망치가 올라가는 요인 중에는 실적도 있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을 또 계속할 전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EPS 전망치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괜찮다. 우리나라의 주주 친화 정책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계속해가지고 좀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괜찮다 보이고요. 또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수출을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국 수출액 증가율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수출액 증가율 그 추이표를 보시면은 지금 12월 달에 반등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4분기 때 수출이 증가할 거는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갈 거는 거의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반등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기저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웬만치 정말 안 좋지 않으면은 네. 수출은 계속 증가 상태로 플러스권은 유지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수출 부분에서 증가율이 플러스권에 유지가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경제 전망치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질 거고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 분명히 이제 기대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보이고요. 세 번째는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이제 순매수, 여기 누적 순매수입니다. 빨간 게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파란 게 기관입니다. 확실히 12월부터 빨간색 라인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11월 달에 50조를 팔았었죠. 그런데 이제 11월 달 이후에 네.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보면 우리나라에 액티브 자금이 들어오진 않았을 거거든요. 패시브 자금일 거거든요. 그럼 패시브 자금은 거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 상단까지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5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 패시브만 따지더라도 50조 이상 지금 들어올 만한 자금 여력이 있다는 거고, 플러스 해가지고 시장이 좋으면 액티브까지 들어오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작년에 들어왔던 저 투자금의 고점을 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 여력이 지금 충분하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실적 좋아지고 있고 그 배경에는 또 수출이 좋으니까 네, 실적이 네. 좋을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돌아나가고 있다. 예, 이렇게 예. 세 개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 우리가 뭔가 호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네, 네. 사는 것일 거고 실적도 좋아질 텐데, 호재의 요인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호재 요인은 요즘에 상당히 좀 많이 지금 호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중 간의 1차 무역이 이제 합의될 거잖아요. 내일 모레면 이제 도장 찍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확실히 좀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또 이제 중국이 지금 한류 완화 가능성, 이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또 이제 하나의 좋은 그쵸.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난 금요일에 이슈를 다루니까 월요일에 네. 또 급등을 해가지고 어제 예.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아직 확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방한하는 게. 이제 확정됐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은 굉장한 또 이제 하나의 이제 모멘텀이 될 것도 같고요. 네.
또 북한 쪽이 상당히 좀 이제 막히 있는데 미국에서 북한에 대화 제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하게 된다면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의 프리미엄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보는 근래에 들어서 가장 큰 호재거리는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 나왔던 예. 지정 해제가 됐죠. 네, 예, 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강세도 이제 용인이 어느 정도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위안화하고 원화하고 요즘에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는 굉장한 하나의 이제 호재거리가 될 수 있다. 직접적인 호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IT 섹터가 주도를 해가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서의 또 뭔가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고 계시죠? 예, IT 섹터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제 계속 이제 업황전망치가 좋아지고 있죠. 반도체, 뭐 전기차, 스마트폰. 반도체는 계속 좋았는데 전기차는 정말 뜻하지 않게 중국이 보조금을 유지를 한다. 네. 이러면서 거기에다 이제 좀 어쨌든 이제 활활 타는 데다 기름을 더 부어줬고요. 그렇죠. 또 이제 스마트폰 업황에 대해서는 뭐 기대감이 계속 여전하고요. 그래서 IT 쪽은 계속 좋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글로벌 재정 확대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유동성이 모자르면은 시장은 그거는 아무리 뭐 경기가 좋아도 가기가 힘들죠. 가기가 네. 힘든데 중국은 지금 다시 한번 경기 부양. 그 자기네들 그 SOC 사업까지 지금 진행을 네. 다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동안에 조금 미뤄놨던 5G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이제 뭐 지준율도 인하를 하고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재정 확대 부분이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SOC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맞아요. 네. 이러면서 또 조기 집행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어쨌든 유동성이 좀 풍부한 해.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연준은 당분간 금리를 내리지는 않더라도 올리지는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또 연준이 금리는 안 내리지만 자산은 계속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채권을 매입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동성을 계속 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당분간 유동성 장세가 올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네. 악재도 한꺼번에 오지만은 이 호재도 맞물려서 꼭 같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지난해 하반기에 꼬였던 실타래가 한꺼번에 좀 풀리는 그림을 예, 지금이 완성돼 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또 뭐 이란과 같은 이런 블랙스완 이런 예. 역계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잠재적인 악재가 있다면 어느 쪽으로 좀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거 있죠. 미국 시장 이제 고점 논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일단 애플이라든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예전에는 주도했던 것들이 제조업들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기술 혁신 기업들이 네. 미국 시장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미국에서 뭐 제조업 지표나 이런 거 나오면 연동되는 게 예전만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제조업이 확 안 좋으면 지수가 확 밀리고 했는데 그렇죠. 예. 요즘에는 뭔가 좀 다른 부분에 영향을 많이 그렇습니다. 받는다 느낌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가 17년도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실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쵸. 시기가 네. 그 원년이 이제 올해부터라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고점 논란은 있을지언정 제 네. 생각에는 그냥 논란으로 그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좀 보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대선 불확실성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불확실성인데 어쩌면 여기 또 호재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악재 요인을 제가 찾으려고 어제 이제 머리를 많이 써봤는데 사실상 지금 악재 요인이 그렇게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돼요, 예, 사실. 많이 보이지 않는 네. 시장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호전지 악재인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변수가 있다면 어느 쪽 보세요? 일단은 이제 북한 쪽에 어떻게 이제 반응이 네.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북한이 어떻게 뭐 안 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뭐 대북주에는 악재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확률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갈등이 네. 또 심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뭐 그런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재가 갑자기 막 겹쳐가지고 호재 민감형 시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지금 다들 지금 하나둘씩 거쳐지는 네. 유럽 쪽에 지금 브렉시트 부분까지도 불확실성이 거쳐지는 분위기라서 지금 일단 변수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 하는 게 시장의 또 호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서 IT 섹터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삼성전자 6만 원 돌파, 네. SK하이닉스 10만 원 돌파 이건 예, 또 예. 상당한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지금 삼성전자의 이제 선행 PER로 보게 되면 18배 수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의 역대 이제 PER 수준으로 보게 되면은 결코 이제 싸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돌파할 때 보면은 삼성전자가 초반에는 안 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오후에 끄집어 올렸거든요. 네. 수급이 붙으면서.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제는 실적으로 가는 장세뿐만 아니라 센치까지도 이끌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은 상당한 좀 강세장을 좀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대체적으로 시장이 더 오른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는데요. 여기에서 순환매가 돌지 아니면은 IT 쪽이 이렇게 쫙 끌어주면서 지수를 끄집어 올리면 네. 또 명암이 생기잖아요. 빛과 예. 그림자가 생기니까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될까요? 일단은 삼성전자 주도의 시장은 뭐 지속될 걸로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IT는 여전히 주도 섹터가 될 거다 봐야 되겠지만 하지만은 이제 제가 좀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 네. 대형주, 중소형주의 이제 서로 차이를 좀 보시면은요. 이제 표를 보시면 제일 맨 위쪽에 있는 차트가 대형주 차트예요. 대형주 차트는 삼성전자랑 좀 비슷하게 좀 올라가고 네. 있죠. 이미 박스권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형주, 소형주는 아직 안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현상이 예전에 이제 2016년도, 17년도 가는 그 구간에서도 처음에 이랬어요. 그래요? 예, 이러다가 키 맞추기가 나타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중소형주까지 쭉 끌어올리는 장세가 이제 연출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은 이제부터는 대형주, 중소형주 키 맞추기 장세가 이제는 갈 거다 이렇게 보이고 벌써 이제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게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순환매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곳곳으로 이제 돈이 좀 도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서 일단 베이스 캠프를 확보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IT 섹터가 따라 올라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이제 섹터들까지 순환매가 돌면서 또 따라 올라와가지고 이런 형태로 시장이 계속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원래 1월 휴가라는 게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그 의미 가운데 하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이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실어야 될지 투자 전략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그러면은 저는 중소형주가 지금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빠지지는 않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강세를 유지하겠지만 탄력은 분명히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전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중소형주를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도 각 섹터별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대장주라고 부르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실전적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내기는 지금은 조금 그렇게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지표 종목으로 그런 종목이 안 꺾이면은 그 섹터 심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겠고, 가령 이제 예를 들면은 뭐 MC넥스 같으면 카메라, 또 이제 DB하이텍 같으면 비메모리, 또 뭐 아모레퍼시픽 같으면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꺾이지 않는다면은 섹터 심리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한은 순환매가 그쪽으로 계속해서 돌게 되겠다. 가다가 쉴지언정 다시 네. 또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시면 좋겠고 IT 그리고 바이오, 중국 소비 섹터는 이 우리나라 순환매가 돌게 되면은 늘 함께 하던 섹터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또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약간 성장 섹터 약간 예,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 예. 네. 그리고 이제 IT를 접근하실 때는 실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안정적입니다. IT는 아무래도 여러 증권사들에서 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도 명확합니다. 그 외의 섹터들은 이벤트라든가 모멘텀들을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수익률이 좋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을 좀 넓게 보니까 좀 더 한눈에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